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강의를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 빅 히스토리 마지막 시즌 우주의 역사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 첫 강의로 시작이 있다 편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유럽의 세계관에서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우주였습니다. 즉 처음보다 먼저 있고 끝보다 나중까지 이어진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넘게 이어져 오던 이 우주, 영원한 우주라는 세계관이 20세기에 깨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쯤 뒤에 다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력과 그 다음에 가속운동이 동일하다는 등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등가 원리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만은 등속 운동만 다루다가 이제 등가속 운동도 같이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 따르면은 우주가 팽창을 할 수도 수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애초에 아인슈타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을 살펴보더니 밝혀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는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급하게 우주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도록 고정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주상수를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천문학자들이 적색 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색 편의라는 것은 원래 빛을 내는 물체가 내는 진동수보다 더 느린 진동수의 빛이 관찰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푸른색 빛에서 붉은색 빛 쪽으로 우리가 보는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이런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은 도플러 효과 때문인데요. 이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바라보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물체가 내는 파동은 그 진동수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더 낮은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은 더 진동수가 작아져서 적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블이 이 적색 편의를 발견하는데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로부터 이 적색 편의가 발견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령 지구와 태양계를 소외시키려고 그럼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지구를 왕따시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멀어지는 속도가 지구로부터 먼 천체이면 먼 천체일수록 더 빠르다는 것도 발견됩니다. 결국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넣었던 일이 자기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스스로 후회하면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만약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뒤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것에 착안해서 조르주 르메트리라는 신부이자 과학자였던 사람이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종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우주는 시작이 있어야 됐던 거죠. 성경에도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른 신화를 봐도 다 누군가가 신이 우주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유독히 그 당시 유럽에서만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간을 기독교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관에 있어서는 유럽에서는 항상 영원한 우주였는데, 아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한 조르주 르메트리는 그러면 자기가 믿는 기독교적 사상에 입각해서,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주가 시작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르주 르메트리의 주장은 그냥 가설에 불과한 것이었죠. 가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허블이 적색 편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조지 가모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람들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는 영원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 특히 천문학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상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에 이름을 따로 붙이질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 우주론에. 그냥 천문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것에 대비되는 또 다른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에 이름을 붙여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상우주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우주론은 오래 가지는 못했죠. 조지 가모프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처음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막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0.00001초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우주가 좀 식었습니다. 우주가 식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쿼크와 그리고 전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빛도 있었죠. 하지만 이 당시 전자는 워낙 높은 온도에서 원자핵에 묶여있지 못하고 우주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즉 우주 전체가 전자의 스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미숫가루를 물에다 탄 다음에 막 흔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빛이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가다가 전자에 부딪히고 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주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전자들이 이제 원자핵에 묶이게 됩니다. 개운하게 밝아졌죠. 마치 미숫가루를 탄 물을 막 풀어서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갱이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밑에 위에는 맑은 물만 뜬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최초의 빛들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들이 우주 전체를 쫙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주는 굉장히 물질이 적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1세제곱미터당 높이까지 포함해서 수소 원자 3개 정도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우주는. 즉 대부분의 공간은 텅 비어 있으니까 빛을 막을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에 만들어졌던 빛들이 지금까지도 온 우주를 뻗어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조지 가모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그렇게 팽창을 했다면 팽창 과정에서 온도가 점점점 떨어졌으니까 그 빛들도 점점 진동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쯤이면은 영하 270도 정도 되는 온도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빛이 진동수는 얼마 정도일 거다라는 것도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0년 전에 그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였죠. 이 빛을 발견해라. 우주 배경 복사를. 그래서 그 뒤로 조지 가모프가 이것을 예언한 뒤로 약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파를 관측하다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들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찍은 그림인데요. 저 화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주의 나이를 약 180억 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뒤 빅뱅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초기 우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대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몇 가지 이유는 우주의 등방성, 우주의 평탄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 무지막지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막지하게 빨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속도가 줄어들어서 팽창하지 않는 건 아니고 팽창하는 속긴 하지만 그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지금껏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 속도로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처음 시작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게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아주 빠르게 팽창하는 동안을 계산하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약 50억 년 정도가 줄어들어서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37억 년을 살아온 우주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오므라들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 팽창할 거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팽창 속도가 점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세 번째 주장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암흑 에너지 때문인데요. 암흑 에너지는 마이너스의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죠. 마이너스의 중력을 가지고 있다. 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의 힘은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우주에 있는 공간 그 자체에 비례합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우주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커지니까 암흑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럼 암흑 에너지가 커지는 것만큼 우주의 팽창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것은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못한 가설로 현재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우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팽창할 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는 점점점 다른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외로워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몇십억 년 뒤에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주가 팽창한다는데 왜 충돌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 에너지의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소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좁은 지역에서는 무엇이 더 크냐면 천체들끼리의 중력이 더 큽니다. 즉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 태양계와 은하, 그 다음에 은하들 중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들끼리는 서로 간의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우주의 힘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바라보는 안드로메다, 마젤란 뭐 이런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앞으로 몇십억 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더 멀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멀리 있는 10억 년, 10억 광년, 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이런 은하들은 지속적으로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번 시즌의 세 번째 강의에서
우주 거대 구조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